네, 시간이 돼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시험 보기 전에 우리가 PMF, PDF, CDF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 랜덤 베리어블이 있고요. 그러면 오메가에 묻어있던 진흙들을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쪽으로 옮깁니다. 그러면 여기에 분포를 디스트리뷰션을 표현을 하는데 X의 분포인데요. X의 분포를 표현하는 방법이 PMF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PDF를 사용할 수도 있고, 연속인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PMF를 사용하고요. 연속인 경우에는 PDF를 사용하고, 둘 다 어느 경우나 CDF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MF하고 PDF 차이를 보시면 PMF라는 거는 X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가질 요런 거를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PDF는 이걸 PA라고 그럴까요? 근데 PDF는 이렇게 특정한 점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어떤 레인지에 있을 확률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PMF는 특정한 몇 개의 점에만 매스가 분포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PDF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점에 진흙들이 몰려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가 어떤 어떤 영역에 있을 확률은 이 경우에는 썸의 형태로 표현이 되고요. PDF인 경우에는 PDF가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적분 형태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PMF나 그래서 PMF가 있는 경우에는 이산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그러고요. PDF가 있는 거는 연속 랜덤 변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PMF나 PDF나 동일하게 CDF를 동일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CDF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어요. 그래서 PMF하고 CDF하고 보면 PMF가 주어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어졌다고 그러면 여기로부터 CDF는 이렇게 주어지겠어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생각을 해보면 매스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특정한 점 X점까지의 매스는 여기에 있는 매스를 다 더하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쪽 CDF가 주어졌을 때 PMF를 보는 방법은 이게 점프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이 점프 사이즈가 여기가 A라고 그러면
여기가 요 점프 사이즈가 PMF가 되겠습니다. CDF도 거의 유사한데요. PDF가 주어지면 CDF는 적분 형태로 주어지고요. 그리고 CDF가 주어지면 이걸 미분을 하면 fx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분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PMF가 주어지면 거기로부터 CDF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반대로 CDF가 주어지면 PMF가 주어졌다고 그러면 PMF를 뽑아낼 수가 있고, 점프 사이즈를 보아서 PDF가 주어졌을 때는 이거는 적분을 하면은 CDF가 나오고요. 미분을 하면 PDF가 나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주로 얘기한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고요. 오늘은 조인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메가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지난번에는 랜덤 베리어블 하나만 생각을 했는데 두 개의 랜덤 베리어블을 동시에 생각을 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이제 이 함수는 오메가에서 R2로 가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매스들은 R2로 가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joint distribution of x and y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하고 y를 동시에 봤을 때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 y에 여기 좀 써놓은 거를 이용을 해서 보겠습니다. 이그젬플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메가는 페어 코인을 3번 던진 결과들이고요. 페어 코인을 3번 던졌기 때문에 각각의 결과는 동일한 확률을 갖고요.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X라는 거는 뭐냐면 처음 2번 코인 플립에서 헤드가 몇 번 나왔느냐 그걸 카운팅 한다 그러면 요거는 2번 나왔고요. 요것도 2번, 요거는 1번, 요거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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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번, 0번 나왔어요. 그래서 그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진흙들을 리얼 라인으로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이게 x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분포를 보면 x가 0일 확률이 8분의 2, 1일 확률이 8분의 4, 2일 확률이 8분의 2 그렇게 되겠어요. y는 헤드 개수를 전부 카운트한다고 그래 보죠. 그러면 요거는 3, 2, 2, 하나, 둘, 하나, 하나, 0 이렇게 될 거고요. 그 펑셔널 릴레이션을 이용을 해서 여기 있는 진흙들을 옮기면 이렇게 될 거고 요거는 y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y가 0이 될 확률은 8분의 1, 1이 될 확률은 8분의 3, 2가 될 확률 8분의 3, 3이 될 확률 8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y의 분포고요. 그래서 요거는 x의 분포, 요거는 y의 분포예요. 근데 조인트리 본다는 거는 x와 y를 동시에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평면으로 가게 되겠죠. 평면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xy 좀 전에 봤던 xy를 이용을 해서 여기 오메가에 있는 진흙들을 평면으로 이렇게 옮긴 겁니다. 그러면 xy가 각각 0, 0이 될 확률이 8분의 1이라는 뜻이고요. 요거는 x가 0, y가 1일 확률이 8분의 1. 그 다음에 요거는 x가 1, y가 1일 확률이 8분의 2. 요거는 x가 1, y가 2일 확률이 8분의 2. 요거는 x가 2, y가 2일 확률이 8분의 1. 요거는 x가 2, y가 3일 확률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x, y의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지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이 주어졌을 때 마지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마지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보면 각각의 여기 평면상에 있는 요 진흙들을 x축으로 다 프로젝트 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x축으로 프로젝트 다운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y축으로 프로젝트 다운 시켜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요거를 잘 보면 이게 뭐냐면 x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요게 x의 분포거든요. 요게 x의 분포인데 요 조인트를 x축으로 다 프로젝트 다운 시켜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보면 요게 x의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y축으로 프로젝트 다운 하는 걸 보죠. 그러면 요게 아까 봤던 y의 분포인데요. 이게 y의 분포예요. 요거를 지금 요 조인트를 y축으로 프로젝션 한 걸 보면 요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진흙들이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걸 이쪽으로 프로젝트 다운 시키면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게 x의 분포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프로젝트 다운을 시키면 요거는 y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인트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요거나는 요 경우는 x의 분포고 요 경우에는 y의 분포인데 요거는 마지널이라고 불러요. 마지널을 찾아보시면은 여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여백에다 쓴다고 그래서 마지널이라고 부르고요. 요 마지널은 상황에 따라서 x의 분포가 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y의 분포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조인트로부터 컨디셔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조인트고요. x가 1이라는 사실이 주어졌을 때 y의 분포를 보겠다 하는 겁니다. x가 1이라는 상황일 때 y의 분포를 보겠다는 거는 x가 1이면 지금 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여기하고 여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x가 1이라는 인포가 들어오면 이 바깥에 거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지금 요 진흙 덩어리가 4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8분의 1짜리였습니다. 근데 컨디셔닝이 돼서 8덩어리 중에 4덩어리만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이제 요 한 덩어리 한 덩어리는 각각 4분의 1짜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y의 분포를 보면 2가 될 확률이 50%, 1이 될 확률이 50%가 되겠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y가 2다. 그러면 y가 2인 레인지를 제외하고는 다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이제 세 덩어리가 남게 됩니다. 세 덩어리가 남기 때문에 이제 요 각각의 덩어리는 4분의 1이 아니고 이제 3분의 1이 되겠어요. 그래서 x가 1이 될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요. x가 2가 될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요거를 한번 해보죠. 지금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조인트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x의 분포를 구하여라. 그러면 요거를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칼럼마다 썸을 해서 하면 요게 x의 분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y의 분포를 알려면 각각의 로우마다 썸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각각의 로우마다 이렇게 썸을 하면 이게 요 y의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가 1일 때 x의 컨디셔널을 구하라 하는 거는 y가 1이면 지금 이렇게 남는데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이게 토탈이 1이 아니기 때문에 노멀라이즈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걸 프로젝트 다운 시켜주면 y가 1일 때 x의 분포가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컨디셔널 분포가. 마지막으로 x가 2라고 했을 때 y의 컨디셔널을 구하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x가 2면 요것만 남고요. 매스가. 그러면 토탈이 1이 아니기 때문에 1이 되도록 스케일링을 바꿔줍니다. 그러면 여기 각각 4분의 1이 되고요. 그러면 x가 2일 때 y의 분포는 이렇게 균일 분포가 되겠습니다. 0, 1, 2, 3이 동일한 확률을 갖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그젬플이 이해가 되셨으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그젬플이 조인트 관련된 문제가 2002년도에 하나 있었습니다. PDF군요. 그러면 조금 더 저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응?
오케이. 이게 2002년 문제인데 한번 같이 보죠. 동전 두 개를 던질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그러고 y는 x가 0이거나 x가 0이면 1, x가 1이면 1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요거를 일단 요거를 맞추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더 있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상황 속에서는 요것만 풀 수 있겠군요. 그래서 보시죠. 그러면 페어 코인일 것이고요. 그러면 동전을 두 개 던지었을 때 나오는 거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앞면이 나오는 개수를 x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오메가고요. x는 앞면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겁니다. 그래서 0의 한 덩어리, 1의 두 덩어리, 2의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y는 x가 0이거나 2면 0, x가 1이면 1 이렇게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 y는 0이고요. 이거는 y가 1, 이거는 y가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x의 분포는 x는 0, 1, 2가 가능하고요. 0은 4분의 1, 2도 4분의 1, 2는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y의 분포를 보면 0하고 1이 가능하고요. 0은 여기 두 덩어리고요.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겠네요. 근데 조인트는 아까 테이블 형식으로 돼 있던 것 같은데 x, y, PMF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가 0일 때 y가 0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4분의 1. 그 다음에 x가 1일 때 y는 1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이 2분의 1. x가 2일 때 y는 0이고요. 그렇게 될 확률은 4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그림으로 그려보면 x고요. x0, y0이 4분의 1짜리 한 덩어리고요. 1, 1이 두 덩어리입니다. 그 다음에 2, 0이 한 덩어리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요거 일단 x의 distribution, y의 distribution, 그 다음에 joint distribution 요거 만들고 여기 마지널도 계산하도록 되어 있네요. 마지널까지 계산을 하죠.
그러면 여기를 x라고 그러고 여기를 y라고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x가 0, 1, 2, y는 0, 1. 그러면 여기가 4분의 1,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고요. 마지날은 여기가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y의 마지날은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y의 마지날, 이게 x의 마지날, 이게 조인트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마지날이 적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마지날을 합하면 1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지날을 합하면 1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써놓은 게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지금 요거는 제가 지금 얘기할 수가 없고요. 요것도 제가 지금 얘기할 수는 없겠네요. 지금 지금 이거는 독립성 여부 판별하는 건 지금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셋이 독립이라고 할 때는 이게 독립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AI가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여기에 서브셋을 뽑아요. 그러면 이게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이 되면 독립입니다. 그래서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XY가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조인트입니다. 이게 조인트고요. 이게 마지날이에요. X의 마지날이고요. 이건 Y의 마지날이에요. 그래서 XY가 독립이라는 거는 XY의 조인트가 XY의 마지날의 프로덕트 형태로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for any A and B. 요거는 지금 PMF인 경우고요. PDF인 경우에는 density 펑션이 XY의 조인트가 이건 조인트고요. 이게 마지날 형태로 되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더 일반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네요. x, y가 독립이라는 거는 x, y의 조인트가 x의 마지날 곱하기 y의 마지날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요게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는 거는 요 n개의 마지날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되겠습니다. 지금 랜덤 베리어블 2개에 대해서만 지금 설명을 했는데요. 좀 더 일반적으로 n개가 되면 이게 RN에 가는 함수가 될 거고요. 그러면 여기 있던 매스들이 RN상의 매스로 이렇게 갑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날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n개 랜덤 베리어블이 독립이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마지날이 여기 마지날이 PMF일 수도 있고 PDF일 수도 있어요. 마지날이 이 조인트가 각각의 마지날의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면 독립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까 x, y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라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 한번 요거는 독립이 될 수가 없어요. 정의를 이용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 거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요거가 지금 조인트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조인트가. 그러면 마지날 그 정의를 이용을 하면 이게 마지날이고요. 여기의 마지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독립이라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는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주어져야 돼요. 근데 0이 됐죠? 그 얘기는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robability x가 0, y가 1은 지금 0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독립이라고 그러면 probability x equal 0, probability y equal 1이 돼야 됩니다. 이게 4분의 1이고 이게 2분의 1이죠. 그러면 곱하면 0이 안 나오죠. 그 얘기는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또 다르게 보면 지금은 정의를 이용을 한 거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0라고 하는 게 주어졌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 그때 y의 분포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0, 1이 있는데 0에 100%가 들어가 있어요. x가 그러니까 여기가 y가 0이고 여기가 y가 1이거든요. 근데 x가 0라는 사실이 주어지면 100% 확률로 y는 0예요. 근데 x가 1이라는 게 주어졌다고 그래보죠. 그랬을 때 y의 분포를 보면 이번에는 1에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x가 1이라는 게 주어지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의미가 없고요. 그러면 x가 1이라는 인포메이션이 주어지면 y는 1일 수밖에 없어요. 100% 확률로. 따라서 지금 x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y의 분포가 바뀌어요. 그 얘기는 x가 어떤 값을 갖느냐가 y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영향을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 문제에서 문제가 3개가 있는데 요 테이블은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요거는 나중에 또 볼 겁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 가지고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아직 여기까지는 커버하지 않았고요. 나중에 평균 분산 계산할 때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독립성 여부는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 오케이. 그래서 조인트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expectation, variance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expectation은 정의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x의 기대값인데요. 두 가지 인터프리테이션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첫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이 더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복권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복권이 당첨 금액이 있고 당첨될 확률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로또 같은 경우에는 당첨 금액이 변하더라고요. 예, 제가 중학교 다닐 때는 주택복권이라는 게 있었는데, 요새 보니까 주택복권은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주택복권 같은 경우에는 1억은 얼마,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고 설명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등은 뭐 예를 들어서 10억이라고 그러고 2등은 1억, 3등은 1000만 원, 뭐 그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고 그러죠. 확률이 주어져 있고요. 그러면 당첨 금액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쭉 더하면 그 복권 한 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대값이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은 적분으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그 적분이라는 거는 어떤 커브가 있을 때 그 커브의 면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x가 어떤 값, 예를 들어서 1을 가질 수가 있고 3분의 5를 가질 수가 있고, 그런데 확률이 1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고 3분의 5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2라고 그러면 기대값은 3분의 1 곱하기 1 더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5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요. 그거를
높이는 그 기대값으로 계산을 하고요. 요 밑변의 길이는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확률로.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썸을 하면 요 에리아의 요 커브에 의해서 제너레이트 되는 에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첫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두 번째 인터프리테이션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expectation이 만족하는 성질이 여러 개 있습니다. 11개가 있는데요. 뒤에 더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요 세 개인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로또 한 장이 있고요. 토토 한 장이 있다고 그래보죠. 그래서 요게 로또 한 장과 토토 한 장으로부터 나오는 페이오프, 내 그거의 기대값이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로또 한 장이 있고요. 토토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로또로부터 나오는 기대값 플러스 토토로부터 나오는 기대값,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로또가 10장이 있다고 그래보죠. 거기로부터 나오는 기대값은 로또 한 장의 기대값 곱하기 10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아버지가 100만 원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기대값은 100만 원이겠죠. 증명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change of variable은 조금 나중에 보고요. 요거부터 보죠. 요거는 요게 복권이 있는데 복권이 항상 양수만 준다고 그러죠. 그러면 거기로부터 기대값은 양수가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그래서 fx가 포지티브 하면 0부터 1까지 적분이 포지티브 하겠죠. 그것과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요거는 어느 경우에든, 예를 들어서 두 개 복권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든 X의 페이오프가 Y의 페이오프보다 크다고 그러면 기대값도 크다는 겁니다. 요거는 이런 거예요. fx가 gx보다 크다고 그러면 적분값이 크겠죠? 그거랑 동일한 로직이고요. 세 번째 거는 뭐랑 동일한 거냐 하면, 요것과 기본적으로 같은 로직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 4번하고 5번이 뭘 의미하는지. 오케이. 그래서 expectation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여기 오메가가 있고요. x 하면 여기 리얼 라인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여기 있던 진흙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요. 그러면 이게 x의 분포입니다. x의 분포예요. 그러면 2의 x는 x의 분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x 곱하기 px sum x. 이게 x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PMF 혹은 PDF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GX의 expectation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원래 G라는 함수를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러면 2의 gx는 원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gx의 분포입니다. 그래서 gx의 분포를 이용을 해서 g 곱하기 probability gx가 g일 확률 해서 sum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요 g의 분포입니다. 원래 이렇게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요 CRM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요거를 이 gx의 분포를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요 x의 분포를 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gx, px, sum x. 그래서 요거는 지금 x의 분포예요. 요거는 동일한 로직입니다. 예, 4번 CLM이 얘기하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헷갈린다,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아리까리합니다. 5번은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 변수가 2개 있는 경우고요. 이해가 안 되시면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됐다 생각하면 이해가 됐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5번은 기본적으로 같은 내용인데 변수가 2개 있는 것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요거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요거를 증명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요 그림을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러니까 여기 요게 지금 x1, x5가 G에다 작동을 시켰더니 G1이라는 데 떨어진 거고요. X7, X2, X6가 G2에 떨어진 거고 X3하고 X4를 G에다 작동을 했더니 G3에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gx의 기대값이라는 건 gx가 가질 수 있는 가능한 값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입니다. 그걸 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확률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gk가 g2라고 그래 보죠. 그러면 x7, x2, x6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x7, x2, 그러니까 여기 x7, x2, x6에 묻어 있는 진흙의 양을 다 더한 겁니다. 요거 이렇게 됐죠. 근데 요 gk라는 건 사실 뭐냐면 요 x에다가 g를 작동을 시킨 겁니다. 요 gk라는 게. 그러니까 요 gk는 요 x에다가 g를 작동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요 안으로 집어넣을 때 요렇게도 동일합니다. 요게 왜냐하면 요게 gk니까. 그 다음에는 요렇게 하면 이게 요렇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 4번식하고 5번식은 충분히 설명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x하고 y가 독립이면 요 프로덕의 익스펙테이션은 각각의 익스펙테이션의 프로덕이 되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x에다 어떤 함수를 작동시킨 거 곱하기 y에 어떤 함수를 작동시킨 거의 기대값은 각각의 기대값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명을 좀 보겠습니다. 뭐 어렵지는 않은데 2의 xy는 x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x가 xi고 y가 yj이면 x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렇게 되고요. probability x가 xi, probability y가 yj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조인트예요. 근데 독립이면 조인트가 마지널의 프로덕으로 표현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마지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이면 조인트가 마지널의 프로덕트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써지고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는 여기에다가 펑션만 작동시킨 겁니다. 어떤 예시 얘기하는 거죠? 요 4, 5번 얘기하는 건가요? 어떤 예. 4, 5번은 사실 어디서 쓰이냐면 그래서 x 자승의 기대값을 계산을 하면 요거는 원래는 g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x 자승의 분포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원래 정의는. 그런데 요거는 x 자승이라는 걸 gx라고 본 겁니다. 그래서 x 자승의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x의 분포를 사용을 해서 계산할 때 보통 요 4번, 5번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식을 보겠습니다. 1번만 해보죠. 2의 ax 더하기 y는 x는 xi가 가능하고요. y는 yj가 가능하고 그러면 x 더하기 y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런 값입니다. 곱하기 확률이고요. 그러면 요거는 sum xi, yj, xi, p의 xi 이렇게 쓸 수 있겠고요. 지금 요 썸을 보시면 여기는 xi랑 무관해요. 그래서 요 xi는 요 y 썸 할 때 무관하고요. 요 썸을 하면 이게 뭐가 되나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마지널입니다. 마지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요 y, 요 썸을 바꿔주죠. yj, xi. 그래서 두 번째도 xi 썸을 먼저 하죠. 그러면 요 yj는 xi 썸하고 무관하고요. 그러면 요거는 xi의 썸을 하면 뭐가 될까요? 예, y의 마지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텀은 xi 이렇게 되고요. 두 번째 항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는 2x고요. 두 번째 건 2y 이렇게 되겠어요. 예, 2번하고 3번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예, 밑에 노트에도 써 있고요. 1번을 이해하면 2번, 3번은 거의 정의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1, 2, 3번의 의미를 좀 간단하게 알아봤고 증명은 1번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5번은 의미 설명을 드렸고 4번을 증명을 했고요. 6번, 7번은 많이 쓰이는 거고 증명을 했고요. 8번, 9번, 10번은 제가 증명은 안 했습니다. 증명은 안 했지만 적분으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가 되고요. 증명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라는 건데 요거 보신 적 있나 모르겠네.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임용고사 할 적에 이 정도까지 나올래나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요거 처음 보시나? 이런 적분 보신 적 있어요? 이런 거 보신 적 있나?
예. 보신 분이 계시네. 예, 그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거에 해당되는 거고요. 예, 증명은 제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요 뒤에 있어요. 뒤에 있고요.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증명이 재밌는 증명인데 제가 요거까지 커버할 시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분포하고 expectation 그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네 가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P라고 돼 있는데 여기 P라고 돼 있고 여기도 P, 여기도 P, 여기도 P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P코인을 의미합니다. P코인이라 하면 코인인데 헤드가 나올 확률이 P고 테일이 나올 확률이 1-P가 되는 거를 P코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X가 BP라는 거는 이거는 베르누이의 약자입니다. 이거는 P코인을 한 번 던져요. 그래서 헤드면 1, 테일이면 0을 주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래서 X는 P코인을 한 번 던지면 헤드가 나오면 1이고요. 테일이 나오면 0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이게 P고요. 0이 될 확률은 1-P고 1-P는 보통 Q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보면 0에 Q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1에 P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베르누이 분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요 B는 바이노미얼입니다. P코인을 N번 던집니다. 그래서 X는 넘버 오브 헤드가 되겠습니다. 헤드가 몇 번 나왔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0, 1, 2 해서 N까지가 가능할 거고요. probability는 얼마가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P코인을 N번 던져서 헤드가 K번 나오는 확률이 어떻게 되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분포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0, 1, 2 해서 n까지가 가능하고요. 매스들은 좀 커지다가 센터까지 좀 커지다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좌우 대칭이에요. 좌우 대칭 아닙니다. 바이노미얼 코에피션트는 좌우 대칭인데 요거는 좌우 대칭인데 요거가 있기 때문에 좌우 대칭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X가 베룬의 P라고 그러면 여기 P코인을 한번 플립하는 거고요. 그랬을 때 X는 넘버 오브 헤드예요. 그 다음에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요 P코인이고요. N번 플립을 합니다. 그래서 X는 넘버 오브 헤드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베르누이는 바이노미얼 1P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죠. X가 바이노미얼 5P라고 그래보죠. 그래서 그 얘기는 P코인을 던진다는 거고요. 5번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일, 헤드, 헤드, 테일, 헤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그래보죠. 그러면 이 경우에 X는 3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3이 될 거예요. X는 3이 될 거예요. 근데 요 X가 3이라는 건 어떻게 해석하냐 할 수 있냐면 각각 코인 플립에서 헤드가 나오면 1, 테일이 나오면 0이라고 해서 요걸 이렇게 더해주면 3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0 아니면 1이 나오고요. 여기도 0 아니면 1이 나오고 여기도 0 아니면 1이 나오고요. 여기도 0 아니면 1이 나오고 요것도 0 아니면 1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걸 x1이라고 할 때 x1의 분포는 뭐가 될까요?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x1의 분포가 뭔가요? x1이라는 거는 동전을 한번 던졌고요. 그 동전이 헤드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주는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랜덤 베리어블의 분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BP입니다. 베르누이입니다. 예, 같은 방법으로 x2도 BP고요. x3도 BP, x4도 BP, x5도 BP예요. 다 BP입니다. 베르누이예요. 그리고 독립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정리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x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sum of xi, i는 1부터 n까지, xi는 iid bp. 그래서 여기서 iid라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i는 독립입니다. 인디펜던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id는 분포가 같다는 겁니다. identically distributed. 그러니까 xi가 독립이고요. 그 다음에 분포는 같아요. 그 같은 분포가 뭐냐면 베르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랜덤 베리어블을 이렇게 서머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를 하면 x가 베르누이 P라는 거는 P코인을 한 번 플립을 해서 요거는 넘버 오브 헤드입니다. 헤드가 몇 개 나왔느냐. 헤드가 나왔으면 1 아니면 0. x가 베르누이 NP, 바이노미얼 NP는 P코인을 n번 플립을 하고요. 독립적으로 해서 넘버 오브 헤드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x는 sum of xi, i는 1부터 n까지, xi는 iid, 베르누이 p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입니다. 그 다음에 지오메트릭이라는 걸 설명을 드리죠. x가 GOP라고 하면 이거는 P코인을 플립한다는 거고요. 이거는 처음 헤드가 나올 때까지 플립을 해요. 그래서 x는 넘버 오브 플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테일, 헤드 이렇게 되면은 이 첫 번째 헤드를 얻기 위해서 4번 코인 플리핑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여기 x는 4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x가 가능한 거는 1, 2, 3, 4 그래서 k까지 무한히 많이 가능하고요. 확률은 x가 k라는 거는 앞에 k-1번 테일이 나오고 마지막 k번째 때 헤드가 나온다는 뜻이고요. 이게 PMF입니다. 그 다음에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라고 하면 이거는 P코인이고요. R은 R개의
헤드를 얻기까지 플립을 합니다. 그래서 x는 number of flip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3p라고 그래봤죠. 그러면 이렇게 세 개의 헤드를 얻을 때까지 코인 플리핑을 한 거고요. 몇 번이나 코인 플리핑 했냐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x는 9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 그런데 보면 이 9라는 숫자는 여기까지 카운팅을 하면 4고요. 여기까지 카운팅하면 2고 요만큼 카운팅한 게 4고 요만큼 카운팅한 게 2고요. 요만큼 카운팅한 게 3입니다. 코인 플립 개수를. 그래서 요거를 더하면 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각각은 지오메트릭이에요. 그래서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면 그거는 x는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xi는 iid go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x가 바이노미얼 np라고 그러면 x는 sum of xi, i는 1부터 n까지, xi는 iid bp고요. 그 다음에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 rp면 x는 지오메트릭 썸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요 네 개의 분포가 코인 플립과 관련돼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을 어떻게 베르누이의 썸으로 표현하던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얼을 지오메트릭의 썸으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하신 것 같으니까 이제 기대값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베르누이 p라고 해보죠. 그러면 x는 1 아니면 0이고요. 확률이 p 1-p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의 x는 1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플러스 0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해서 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누이의 expectation은 p예요. 그 다음에 바이노미얼을 보겠습니다. 바이노미얼 x가 바이노미얼 np면 이 x는 sum i는 1부터 n까지 xi는 iid 베르누이 p입니다. 그런데 이 x는
우리가 뭘 증명을 했었냐 하면 요걸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sum을 해서 expectation을 계산을 한 거는 각각의 expectation을 계산을 해서 sum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x라는 게 sum의 형태로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sum하고 expectation을 바꿔치기 할 수가 있고요. 요게 p였어요. i는 1부터 n까지. 그러니까 이게 np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노미얼의 평균은 np가 되겠어요. 이제 지오메트릭의 평균을 계산을 해보죠. 지오메트릭의 평균 계산은 조금 트리키한데요. x가 지오메트릭 p라고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1부터 가능합니다. 1, 2 해서 k가 무한대까지 가능하고요. PMF를 보면 요게 x가 k라는 거는 1, 2 해서 k-1번 테일이 나왔고요. 쭉 테일이 나왔고 k번째 때 헤드가 나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그래서 확률은 1 빼기 p의 q라고 하겠습니다. q의 k승, k-1승 곱하기 p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expectation은 EX는 sum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k 곱하기 그렇게 될 확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 보면 요 p는 관련이 없고 요거를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걸 계산을 해야 되고 요거 계산을 하는데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요게 없으면은 요 k가 없다고 해보죠. 그러면 요거는 무슨 급수예요? 예, 등비급수죠.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하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이제 요게 k가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등비급수로부터 요거가 있는 것까지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 그거를 유심히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q의 k승 sum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를 하면은 1 빼기 q의 초항이 이렇게 되겠네요. 0부터 하겠습니다. 0부터. 오케이, 이렇게 되겠어요. 요거는 뭐 문제 없고요. 이제 q로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군요. 이렇게 나왔고요. 여기 k가 1일 때, 0일 때는 이게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k가 0이나 k가 1이나 똑같아요. k가 0일 때나 1일 때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요 썸이 뭐냐면
1 오버 1 빼기 q는 p입니다. p 스퀘어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1 오버 p 스퀘어 곱하기 p가 되고요. 그래서 1 오버 p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오메트릭의 평균은 1 오버 p가 됐어요. 그 다음에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은 x가 네거티브 바이노미알 rp라고 그러면 이거는 r개의 썸으로 표시되는데 xi가 iid 지오메트릭 p예요. 그러면 요거의 expectation은 요 각각의 expectation을 계산해서 썸을 하면 되고요. 요게 1 오버 p였어요. 그러니까 r 오버 p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expectation을 계산하는데 어떻게 계산했냐면 요 베르누이의 expectation을 이용을 해서 베르누이의 expectation을 이용해서 바이노미알의 expectation을 계산했고요. 지오메트릭의 expectation을 이용을 해서 네거티브 바이노미알의 expectation을 계산했습니다. 요 계산 과정이 이해가 되시면 이해가 된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expectation의 얘기를 했고요. 예, 문제를 조금 보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여기 보면 mean, variance 문제들이 쭉 있는데 mean하고 variance 다 섞여서 나오는 것 같은데 mean 부분만 좀 보죠. 오케이. 여기 균등 분포군요. 요건 균등 분포라는 거는 예, 1에서 5까지 균등 분포라고 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지는 거고요. 여기는 0이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PMF 같은 경우에 토탈 썸이 1이 돼야 되는데요. PDF는 인테그랄한 게 1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높이는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요 면적 적분값이 요 면적 적분한 게 1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4니까. 그래서 PDF는 fx가 4분의 1이에요. x가 2하고 5 사이에서 x가 2하고 5 사이에서는 4분의 1이고요. otherwise 제로입니다. 확률 밀도 함수가 그렇게 주어진 거고요. 평균이 기대값입니다. 평균을 계산을 해보죠. 그러면 이 x인데 PMF 같은 경우는 x, px 썸을 하는데 확률 밀도 함수는 density 이게 density로 바뀝니다. fx. 그 다음에 요 썸은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그래서
요게 요 레인지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실제로는 1부터 5까지의 적분이고요. x 곱하기 density 펑션은 4분의 1이죠. dx. 그래서 4분의 1 앞으로 나오고 x 자승 오버 2 해서 1, 5 이렇게 하면 요거 밖으로 빼죠. 8분의 1 해서 5, 25 빼기 1 해서 24 오버 8 이렇게 되겠습니다. 38이 24인가요? 네.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에 첫 번째로 해주는 작업이 확률 밀도 함수고요. 요 확률 밀도 함수는 1하고 5 사이에서 균등하고요. 그 얘기는 1하고 5 바깥에서는 매스가 없다는 얘기고 1하고 5 사이에서는 균등하다는 얘기고 근데 그러면 density 펑션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PMF 같은 경우에는 토탈 썸이 1이 되고요. PDF 같은 경우에는 토탈 인테그랄이 1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4분의 1이 돼야 돼요. 그래서 PDF 같은 경우에 1하고 5 사이에서는 4분의 1이고요. 나머지 영역에서는 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기대값인데요. 여기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렇게 썸의 형태가 되는데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적분 형태가 되고요. 레인지 요 density 펑션이 1하고 5 사이에서만 0이 아니기 때문에 1하고 5 사이에서만 적분을 하면 되고 거기서 density 펑션이 constant이기 때문에 요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사는 제가 아직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거는 다음에 분사한 얘기하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2005년도 문제고요. 2007년도 문제를 보죠. 확률 변수가 x의 평균이 요거임을 보이시오. 제가 보여준 방법은 이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x가 베르누이 바이노미알이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x가 바이노미알이면 이런 식으로 썸의 형태로 표현할 수가 있고 요게 요거의 평균이 p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직접 계산을 한 거예요. 요거 직접 계산한 거는 우리가 요거 계산하는 트릭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한번 해보죠. x가 바이노미얼 np예요. 그러면 x가 가질 수 있는 값은 0, 1, 2 해서 k 해서 n까지가 가능하겠습니다. n번 코인 플리핑을 하면 헤드는 0부터 n까지가 가능할 거고요. probability는 k가 n choose k, p의 k승, q의 n-k승 이렇게 될 거고요. 그러면 expectation은 sum k는 0부터 n까지 k 곱하기 n choose k, p의 k승, q의 n-k승 이렇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런데 지금 요거를 계산하려면 요게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요 k가 없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요거는 뭔가요?
무슨 정리죠? 여기 K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정리인가요? 무슨 정리를 이용해서 이걸 간단하게 쓸 수 있는데, 예, 이항 정리입니다. 이항 정리예요. 그러면 PQ의 n승 이렇게 되겠죠. 1의 n승이겠네요. 예. 그래서 동일한 트릭을 쓸 겁니다. 여기 K가 붙어 있었죠. 요거를 어떻게 핸들링을 하냐면 이건 PQ의 n승이고요. PQ가 그냥 전혀 독립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P로 미분해요. 양변을.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P를 하나 빼내고요. 요게 정확히 요게 되겠습니다. 근데 P 더하기 Q는 1이니까 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N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직접 계산을 할 적에 요 K를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 하는 게 문제인데요. 요거에서 PQ가 관계가 없다고 치고 그냥 요게 불편하면 그냥 XY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PQ를 집어넣으면 돼요. 예, 그래서 지오메트릭에서 했던 때랑 동일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 같으면 이렇게 계산을 할 텐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저가 보기에는 이렇게 계산하라고 물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줬습니다. 이거 2007년도 문제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 문제 보겠습니다. 동전을 n번 던져서 앞면에 다 나오면 n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얻는다고 하고 이 규칙에 따라 동전 n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얻을 수 있는 점수의 기대값 요거를 구하고 요게 최대가 되는 n을 모두 구하시오. 오케이. 요게 페어코인일 것 같고요. 그러면 이 n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동전을 n개 페어코인인데 그걸 다 던져서 모두 앞면이 나오면 n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0점을 얻는데 그거의 기대값을 2n이라고 그랬고요. 그럼 2n은 n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n이 될 확률은 페어코인이 다 헤드가 나와야 되고요. 0이 될 확률은 나머지가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2의 n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최대가 되는 n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거 계산은 별로 어렵지 않고요. 그러면 이제 요 n이 2의 n이 최대가 되는 점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면 오케이. 요거는 조금 생각을 그래서 expectation을 n에 관한 함수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요게 맥스가 되는 n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en이 컨티뉴어스 연속 함수라고 그러면 여기 미분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미분해서 여기 max가 되는 데를 찾을 텐데 미분을 해서 0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미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기 n 스타 요 점을 찾고 싶은 건데, 그러면 여기하고 비교하면 이게 클 거고요. 여기하고 비교해도 커야 될 겁니다. 그 얘기는 en 스타하고 en 스타 마이너스 1하고 비교하면 이게 커야 될 거고요. en 스타하고 en 스타 플러스 1하고 비교해도 커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식도 만족해야 되고 요식도 만족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n이라고 그러겠습니다. 이게 n 스타 쓰기 귀찮으니까 n 오버 2n 나누기 n 마이너스 1 오버 2의 n 마이너스 1. 이게 1보다 커야 될 거고요. 그 얘기는 2의 n 마이너스 1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1보다 커야 될 거고요. 요거는 2의 n 플러스 1. 요게 1보다 커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걸 정리를 했더니 요 부등식이 만족을 해야 될 거고요. 요걸 만족하는 거는 1하고 2가 되겠네요.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1하고 2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요거는 expectation 구하는 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요 expectation 구한 다음에 요게 최대가 되는 거를 구하는데 요 n에 관한 펑션으로 생각할 때 요게 최대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미분을 할 수 있으면 미분을 할 텐데 이건 디스크리트하기 때문에 미분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옆에 값하고 비교를 해서 이런 릴레이션이 있으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거를 해서 풀었더니 옵티멀한 n은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을 해야 되고요. 요 두 개의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는 n은 1과 2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작년에 그 연대 수시 할 때 이런 종류의 문제를 냈었는데 거의 동일한 문제네요. 그때도 요런 걸 구한 다음에 요게 최대가 되는 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요런 레이쇼를 이용을 해서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함수가 디스크리트 하기 때문에 미분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자기의 앞에 값하고 자기의 뒤에 값하고 비교를 해서 요 옵티멀 컨디션을 찾아내서 계산하는 걸 냈었는데 정확하게 동일한 문제네요. 요거 2008년도에 나왔던 문제고요. (2013년도) 문제를 보죠. 오케이.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요거 x가 2하고 2 사이에서 이렇게 주어졌고 나머지는 제로라는 뜻입니다. 그랬을 때 y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y의 기대값을 구하라 그런 거고요. 요거는 뭐를 사용을 하면 되냐면 요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요거
그러니까 gx의 기대값은 gx의 분포를 사용해도 되지만 x의 분포를 사용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gx, px, sum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gx의 expectation은 gx 곱하기 p. 그러니까 원래 gx의 expectation을 구하려면 gx의 분포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gx의 분포를 사용하지 않고 p의 분포, x의 분포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디스크리트한 경우에는 이렇게 되고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썸이 인테그랄로 바뀌는 거고요. gx 이렇게 됐고 이거 데ን시티 펑션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2하고 2 사이니까 2하고 2 사이에서만 density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 거고요. gx는 2x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수함수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문제의 포인트는 뭐냐면 y의 기대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래는 y의 분포를 찾아내야 돼요. 원래는 officially 정의를 이용해서 y의 평균을 계산하려면 y의 분포를 알아야 되는데 요 변수 변환 포뮬라를 보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x의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x의 분포고요. x의 분포를 이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BMF가 주어진 게 아니고 PDF가 주어진 거기 때문에 sum은 인테그랄로 바뀌고요. PMF는 PDF로 바뀌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오케이. 요거는 굉장히 문제가 깔끔하네요.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expectation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expectation과 관련된 문제 여기 4개를 알아봤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5년, 7년, 8년, 13년 이렇게 나왔네요. 사실은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조금 문제를 클래시파이 하다 보니까 몇 개 찢어지게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핸들링한 문제는 여기 조인트 문제 설명을 드렸고 여기 문제 4개가 평균 분산 관련된 문제인데 오늘 제가 평균만 커버를 했기 때문에 평균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베리언스 부분을 설명을 하고 베리언스 부분을 또 문제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